안녕하세요. 서울의 H피부과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원래 제가 이제 눈밑지방 수술을 전문으로 하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눈꺼풀 필러나 눈밑 필러 이런 위주로 제가 주로 블로그를 쓰고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눈밑지방 수술을 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눈밑지방 수술보다 이제 필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눈밑지방 수술은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눈밑지방이 있는 경우는 필러가 첫 번째가 아니라 우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이럴 때 그 수술에 대한 차선책으로, 보완책으로 이제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지, 눈밑지방 수술을 대신해서 필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필러 시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도 제가 그 필러를 하더라도 꼭 눈밑지방 수술을 늦기 전에 꼭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필러를 하게 돼요. 눈밑지방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젊은 여성분인데, 이 분의 눈밑지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눈밑지방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에 있는 내측 지방이랑 중앙 지방이 주로 돌출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눈밑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내측 지방과 중앙 지방 아래로 이렇게 눈물고랑이 패여 있는 게 보이고, 눈물고랑이 오른쪽이 조금 더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눈밑지방이 돌출된 부위랑 이 나머지의 피부랑 색깔이 다른데, 이 돌출된 부위의 피부가 얇아서 그 안쪽에 있는 붉은 근육이랑 푸른 혈관 이런 것들이 비쳐 보이는 투과형 다크서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크서클의 원인으로 치자면 눈밑지방의 돌출이랑 고랑의 함몰이랑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투과형 다크서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복합된 형태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우선 눈밑지방 수술을 먼저 하고, 남은 고랑이 있다면 그때 이제 필러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 두께가 차이가 나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땅한 치료가 별로 있진 않은데, 그래도 그 장파장의 엔디아그 치료를 하다 보면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혈관이 줄어들면서 조금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눈밑지방 수술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쳐 보이는 형태는 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위로 보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 눈밑지방이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게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위로 보는 모습을 보는 거는 눈밑지방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와 있고 정면을 보는 모습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는가 하는 이유이긴 한데, 물론 이제 오늘은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눈 위 꺼짐이 꽤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흰자위 눈동자 아래가 굉장히 하얗게 많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눈밑지방이 있으면서 눈 꺼짐이 있고 안구 아래쪽, 그러니까 약간 삼배간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삼배간 증상 같은 게 조금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약간 더 드러나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눈매나 나이나 피부 탄력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젊은 데다가 눈밑지방의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이 삼배간 증상이 별로 더 나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웃는 표정을 지은 모습에서는 웃을 때 눈밑지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웃는 표정에서 크게 눈으로 많이 웃진 않으셔서 정면을 그냥 보는 모습이랑 무표정한 모습이랑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막절개를 하고 눈밑지방 제거, 그리고 자가지방 이식형의 재배치 수술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7주가 지난 모습입니다. 보면 볼록하게 있던 눈밑지방이 없어진 게 보이고, 눈밑지방 아래로 이렇게 보이던 고랑이 없어져 보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고랑이 완전히 없어져 보이는 게 보이는데,
고랑이 조금 더 깊었던 오른쪽은 고랑이 아직도 약간은 남아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잘 보면 콧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 능선이라고 해야 될 만한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보통 뼈랑 눈둘레 있는 근육의 두꺼운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오른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쪽은 고랑이 더 깊어져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고랑 부분에다가 필러 같은 걸 채워서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콧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부분, 요 근육이랑 그 골격 부분이 너무 많이 돌출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높이에 맞춰서 이 고랑을 다 채우다 보면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러를 하더라도 이 고랑을 살짝 남기는 정도로만 하고, 아니면 그냥 뭐 크게 이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두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던 현상은 수술하고 저절로 조금 좋아진 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수록 풍선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처럼 눈밑 지방 때문에 여기 있는 피부가 얇아지면 점점 더 얇아서 안쪽에 있는 게 더 잘 비쳐 보이다가, 눈밑 지방이 없어지고 평평해지면 다시 이게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눈밑에 비쳐 보이던 현상은 저절로도 약간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푸르스름한 빛이나 이런 것들은 혈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눈밑 지방이 이제 없어졌는데 눈꺼풀 꺼짐이나 이렇게 흰자개가 보이는 증상이 있는 게 뭐 이전에 비해서 더 심해지진 않았어요. 간혹 이제 요게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심해지진 않고 오히려 약간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은 역시나 뭐 무표정할 때랑 큰 차이가 없이 좋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보는 모습을 수술 전과 7주 후를 연속으로 비교해 보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밑 지방이 없어지고 고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색깔 차이가 심하게 나던 것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세 가지 효과가 수술로 얻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자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 보이던 게 약간은 덜 드러나 보인다, 그런 정도 보이고, 웃는 모습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을 무표정하게 보는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일단 눈밑 지방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필러가 아니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게 우선이고, 눈밑 지방 수술을 한다면 일찍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수술 결과 자체가 일찍 할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눈밑 지방의 양도 더 적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도 더 적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 늘어짐이나 주름 이런 것들이 덜 생기고, 그래서 그 수술 결과 자체가 젊을 때 더 좋고, 두 번째는 일단 뭐 만약에 내가 20살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참 젊고 예쁜 시기에 굳이 내가 눈밑 지방을 가지고 살다가 40, 50대가 돼서 이제 결혼도 다 하고 이랬는데, 뭐 굳이 그때가 돼서야 눈밑 지방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젊고 예쁠 시기에 그때 눈밑 지방 수술을 하는 게 뭐 시기상으로도 이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늦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일찍 수술을 하면 나중에 재발을 해서 이게 또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눈밑 지방 수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지는 뭐 10여 년, 그러니까 20년, 제가 아직 20년이 돼 보진 않았으니까,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20년 뒤까지 아직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많은 여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제대로 수술을 하면
재발을 20, 30년이 돼도 재발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수술을 제대로 했는데도 재발을 하실 분이라면 수술을 안 하고 있었으면 훨씬 더 심하게 나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재발을 그때 돼서 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돼서 하안검 수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은 일찍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제가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는 전후 사진을 이렇게 공개 동의를 받는 사진이 잘 없다 보니까 얼마나 자주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뭐 전형적이더라도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